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입찰 실전 채널 낙찰의 레인보우입니다. 지난주에 거제도 펜션 경매 물건이 3차까지 유찰이 돼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4차 경매 진행 중인 물건 임장을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진짜 멀어서 아주 피곤했습니다. 임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제도 하면 아무래도 바닷가가 보이는 펜션에서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내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동해나 서해안과는 또 다른 느낌의 남해바다인 거제도는 그 바닷빛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장 다녀온 물건은 거제시 이룸면 와현리에 위치한 펜션으로 토지 면적은 실평수 약 640평이고 건물 면적은 316평 외에 제시외 건물 23평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최초 26억 3,243만 6,050원에 경매가 시작되어 3번 유찰돼서 현재가 9억 292만 9천원으로 4차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숙박시설 또는 펜션과 비교하여 비교적 유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안 좋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장에 와보니 펜션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풍경이 상당히 아름다웠으며 직접 바닷가를 거닐 수 있는 작은 해안가 같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의 위치가 그리 나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경매로 나오기 전인 2019년까지는 영업도 잘 되었던 펜션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펜션은 각각 3개의 동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동은 건물 1층에서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3동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모두 숙박시설로 이용되어 왔으며 두 번째 동은 비교적 신축으로 1층은 15평과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었고 2층 69평은 2개의 호실 정도로 이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동 2개 층 모두 숙박시설로 이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개의 건물에서 20개 이상의 룸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앞마당에는 비교적 넓은 규모의 실외 수영장이 있었으며 바로 앞에는 스파 시설과 간이 커피숍 등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펜션의 권리 분석을 해보면 선순위에 있는 농 땡땡땡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낙찰을 받게 되면 후순위에 있는 모든 등기되는 소멸이 되어 인수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6월 12일에 이 땡땡씨가 전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말소기준 등기인 선순위 농 땡땡땡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인수되는 권리도 없으며 인도명령으로 명도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도 없고 물어줘야 할 보증금도 없는 즉 낙찰만 받으면 되는 안전한 경매 물건인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걸까요?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변의 시세보다 너무 높은 금액은 아닐까 생각이 들 텐데요. 인근에 나온 지목이 답인 물건의 경우 885평에 17억 7천에 나와 있는데요. 실평당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펜션의 토지 실평수는 640평이고 건물도 3동이나 지어져 있는 상태임을 감안해도 현재 입찰가는 9억 정도로 평당 약 14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은 어쨌든 상당히 저렴한 금액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유찰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감정평가서에 3군데가 건축법에 위반된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파시설을 위해서 스파시설 외부에 구조를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자체가 불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1동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이 컨테이너 박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반 건축물이죠. 세 번째는 2동인데요.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로 위반 건축물임이라고 감정평가서에 쓰여 있는데요. 자칫 보면 사진상의 주차장 자체가 불법 건축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을 둘러싸여 있는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건물 일부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거나 매년 상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건축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물어봤는데요.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주차장 일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사진상에서 위치해 있는 주차장 안에 의자와 식탁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것만 치우면 된다고 하더군요. 감정평가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로 보였지만 사실 전화 한 통으로 주차장에 있는 물품만 치우면 간단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위반 건축물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개의 위반 건축물에서 스파시설을 보호하는 건축물은 간단히 철거하면 되고 컨테이너 박스도 치우기만 하면 되며 주차장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도 마찬가지로 치우면 3개의 위반 건축물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서 거제도 펜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거제도에서 펜션 사업이 핫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신 트렌드에 맞게 지어진 풀빌라 펜션들에 대해서는 예약이 필수일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만 지금 경매 물건처럼 신축이 아닌 구옥일 경우는 풀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 힘들며 구옥을 풀빌라로 개조하기에는 건물 구조 자체를 리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펜션의 경우도 풀빌라로 개조 또는 리모델링을 하기는 어려우며 철거를 한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철거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에서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낙찰받아 펜션을 운영할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펜션으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매 물건은 거제도 현지인이 낙찰받아서 펜션을 재설계하여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매 입찰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물건이었지만 가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도 했고 오는 길은 피곤도 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 임장 후 입찰과 낙찰하는 모습으로 역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